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 노동시장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론을 맡게 된 김재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노동시장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노동시장은 구인과 구직이 만나는 시장이 노동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상품 시장에서는 상품을 주고 판다 그러면 노동 시장에서는 어떻게 노동력을 주고 파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사람을 하나 뽑는데 월급 뭐 300만 원을 주겠다 했으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들면 노동 시장에 가서 거기에 응하는 거고, 나는 뭐 400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팔겠죠, 본인의 노동력을. 그죠? 이게 똑같아요. 상품 시장에서 얼마를 제시했는데 비싸면 안 사가고 싸면 많이 사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노동 시장이라는 것도 어차피 노동력이라는 것이 팔고 또 구매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노동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혹은 회사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노동력을 높이 부를 수도 있고 적게 부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그 완전 시장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 한다. 완전 시장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도 이 노동 시장에 개입해 가지고 노동력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인위적으로 낮출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원리에 따른다는 뭐예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수요라는 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수요라는 거는 소비예요, 소비. 공급이라는 거는 생산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으로 보면 수요라는 건 소비예요. 그러면 수요가 많다라는 건 뭐예요? 잘 팔린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게 시장 원리예요. 또 공급이라는 게 많다. 소비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대신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공급이 줄어든다.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이 줄어든다. 그럼 이제 가격이 올라가겠죠. 필요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수요가 100개가 필요한데 공급이 100개씩 계속 공급되다가 50개로 줄어보세요. 그러면 필요한 건 100개인데 50개로 줄어들었으니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겠죠. 내가 필요하니까 사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그죠? 그래서 공급이 떨어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공급이 너무나 많이 생기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장 원리예요.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간다라는 거죠. 노동시장도 거기에 근거했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절이 노동시장의 이해예요. 그래서 첫 번째 1장 우리 교재 186페이지 보고 제 1절 노동수요를 볼게요. 노동수요라는 것은, 자, 수요라는 개념과 공급이라는 거. 그래서 일반 상품으로 보면 소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노동은 조금 달라요. 노동이라는 게 붙으면 노동을 수요하는 것. 노동을 소비하는 게 누가 노동을 소비해요? 구직자가 소비합니까? 기업에서 소비합니까? 당연히 기업에서 소비하는 거죠. 예. 기업에서 소비하지 않으면 노동력을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소비하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봐라.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이라는 거는 제공이라 그랬잖아요. 제공.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구직자가 제공하는 거예요. 구직자. 노동, 근로자. 그래서 이건 누구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 봐야 된다. 다시 나오겠지만 노동 수요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서 구직자는
구직자는 100명인데 기업에서 130명을 뽑겠다 그러면 그러면 노동의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130명이 필요한데 사람은 100명밖에 없어요. 들어갈 사람이. 그럼 어떻게 돼요? 예,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노동 공급은 일정한데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 100에서 50으로 줄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동의 가격이 내려가는 거예요. 예. 100명인데 50명밖에 뽑지 않겠대. 그럼 나는 인건비, 월급 조금만 줘도 되니까 나 채용 좀 시켜줘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노동의 가격이라는 거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동의 수요라는 건 뭐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업에서 노동력을 가져다 쓰는 게 노동의 수요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노동 수요의 개념은 기업은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제 주체로 생산 요소를 생산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때 기업의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는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서 비롯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재료를 갖다가 생산을 하죠.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한 것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업이죠. 그러면 생산을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생산의 3요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게 있다. 이 경제학 배우신 분들은 아주 쉬운 용어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토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간 혹은 뭐랄까요? 공장 같은 개념인 거죠. 네. 지금 현대로 보면 그 다음에 노동은 말 그대로 노동 비용이에요.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은 기술이나 돈을 얘기해요. 쉽게 얘기해서 공장을 운영할 때 기업이 이제 뭔가를 만들어낼 때 생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투입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죠. 기계만 갖고 돌아가는 공장이 있습니까? 지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기술, 돈 혹은 기계 같은 것들을 말할 수도 있어요. 뭐 기술에 기계를 포함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 돈이 들어가야죠. 돈도 들어가야 되고 기술도 필요해요. 하다못해 집신을 만드는 걸 예를 들어 봅시다. 집신도 집신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집신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집신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집을 사올 수 있는 집신의 원재료가 되는 집을 사올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생산이라는 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의 3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산의 3요소 중에서 노동이라는 거죠. 어쨌든 기업의 입장에서는 맨 아래에 있는 걸 먼저 보면 돼. 노동 수요란 재화나 서비스의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되는 일정 기간 기업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이다. 예, 일정 기간 기업에서 노동 수요란 고용하고자 하는 건가? 고용하고자 하는 노동의 양이에요. 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노동 수요라는 건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된다? 기업 입장에서 봐야 된다. 기업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노동을 수요하는 거예요. 노동을
갖다 쓰는 거죠.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파생 수요라는 거예요. 파생 수요. 자,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력이 왜 필요할까요? 왜? 처음에 얘기했던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만들어서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을 얻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생산할 때 생산의 3요소에 노동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갖다 쓰느냐 이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뭐에다? 판매, 예, 소비자가 사가는 것. 그로 인해서 뭐예요? 수익을 얻기 위해서 노동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수요는 독립적인 수요가 아니라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이 시장에서 수요되는 것에 의해서 유발 또는 파생되어진다라는 거죠. 이 판매에 의해서 생산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생산이라는 것에 노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유발되어진다 혹은 파생되어진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시장에서 판매되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노동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 기업의 입장에서 그냥 복지기업이라서 니네 와서 만들기만 해. 돈 줄게. 우리 그냥 갖다 내버려도 되니까 니네 와서 만들기만 해. 그럼 돈 줄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다? 시장에서 소비가 되는 판매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는 거예요. 판매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산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생산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건 뭐예요? 노동력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두 번째는 결합 수요라는 겁니다. 요거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생산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과 결합이 되어야 진정으로 노동력을 실현한다, 발현한다. 그래서 결합 수요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 중에서 토지가 없어도 혹은 노동이 없어도 혹은 자본이 없어도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생산 요소 세 가지와 결합돼서 진정으로 노동력을 발현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결합 수요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량의 개념이다. 유량. 예. 경제 용어 중에 또 나오는 게 저량이라는 개념과 유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량이라는 건 일정 시점을 말해요. 그 다음에 유량이라는 건 일정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 인구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2017년 1월 1일 시점으로 인구를 얘기한다. 그럼 이게 저량이고요. 2017년 태어난 신생아 수 해서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0시부터 12시까지를 얘기하겠죠. 요때까지 태어난 인구, 요게 유량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일정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노동력이라는 거는 일반 상품처럼 내가 사과가 필요해서 사과를 사는 그 딱 시점에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가지고 어느 일정 시점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는 게 노동력이에요. 그래서
유량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특징은 요 세 가지가 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을 소비하는 것에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소비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업주예요. 근데 사람을 많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이 잘 팔리고 많이 팔리고 많이 만들어 달래요. 그럼 많이 쓰고 싶겠죠. 또 그냥 똑같은데 노동력이 갑자기 싸졌어. 그럼 많이 쓰고 싶어지겠죠. 뭐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노동 수요의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입니다. 예, 첫 번째는 노동의 가격이에요. 임금률이라고도 하죠. 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입장에서 100명이 필요해요. 근데 비싸서, 인건비가 비싸서 90명만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일 당시에는 인건비가 월 10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인건비가 월 한 80만 원으로 내려갔대요. 그래도 사람들이 일하겠대요. 그러면 90명만 쓰던 기업이 100명, 110명을 쓰려고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노동의 가격이에요. 노동의 가격이 내려가면 어떻게 한다? 기업이 많이 쓰려고 하고, 노동의 가격이 비싸지면 어떻게 한다? 적게 쓰려고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에요. 여러분들 생산에 3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토지, 노동, 자본.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갖고 써야 되는 거죠. 무한정 쓸 수 있으면 그건 경제적인 개념이 아닌 거죠. 우리가 가계부를 적든 혹은 뭘 적든 간에 그렇게 가계부를 적는 이유는 뭐예요? 벌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고 그거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가계부라는 걸 적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달에 500만 원 필요한데 500만 원 갖다 주고, 다음 달에 200만 원만 필요하면 200만 원만 갖다 주고, 그 다음 달에 1000만 원 필요한데 1000만 원, 이러면 가계부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만큼 가져다 두면. 그죠? 근데 이제 일정하게 내 월급이 매달 300만 원이다. 30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매달 소비되는 비용이라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가 필요한 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매달 100이라는 숫자를 쓸 수 있다. 100이라는 어떤 한정치를 쓸 수 있는데, 어떤 기업, A기업에서는 토지의 30, 그다음에 자본의 30을 쓸 수 있다면 노동의 40을 쓰겠죠. 근데 어떤 기업은 토지의 40을 써야 되고 자본에도 40을 써야 된다면 노동의 20밖에 못 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지금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건,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어떻게 한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낮아서 적게 쓸 수 있다면 노동을 많이 쓸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죠. 예. 다음 소비자 수요의 크기라는 거예요. 소비자 수요의 크기.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장에서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 이 얘기예요. 잘 팔리면 어떻게 해요? 많이 만들어서 시장에 내어서 많이 팔아서 수익 많이 옮겨야죠. 많이 남겨야죠. 그럼 어떻게?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요? 있는 사람도 내보내야지.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재고 자꾸 쌓아둘 거야? 아니잖아요.
팔리는 것만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있는 사람 내보내야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예.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의 변화.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신입사원이, A라는 제품, B라는 부품을 있다. 근데 A라는 부품은 처음에 들어왔을 땐 10개, B라는 상품은 5개씩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2년쯤 지나니까 숙련이 돼서 A라는 상품은 20개를 만들고 B라는 상품은 5개를 봅시다. 10개를 만들어낼 수 있더라. 그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 10명이 만들어서 뭐 시장에선 100개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10명을 고용하면서 20개씩 만들어내면 200개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00개가 필요 없으니까 100개는 계속 창고에 쌓아놔야 되는데 계속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물론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달라요. 이게 생산성이 좋아져가지고 상품 가격이 내려간다.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처음에는 시장에서 100원에 팔리던 게 50원에 팔릴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만큼 2배를 사주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100원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 사는 수요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옛날처럼 그냥 100개만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100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창고에 매달 쌓아놔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생산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어떻게 한다? 예, 그러니까 그 노동자는 그만큼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작업자의 숙련이 높아져 단위 시간당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하급 숙련직의 추가적인 노동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줄이겠죠. 그 다음에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A 회사와 B 회사라는 걸로 나눠봅시다. A 회사는, 라인을 3개를 돌려. 1, 2, 3 라인. 여기도 마찬가지. 1, 2, 3 라인을 돌리는데, 자, 사람만 했을 때 10명씩을 썼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10명씩을 썼다. 그럼 여기도 30, 여기도 30이죠. 근데, 기계를 도입해. A에서는 기계를 도입할 수 있는 회사예요. 1, 2, 3 라인이. 그래서 기계를 도입했더니 기계 한 라인당 기계를 다 도입하면 한 사람만 필요해. 여기도 마찬가지야. 요것만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럼 계속 10명 가져가겠죠. 근데 B회사는 기계를 도입할 수 없는 거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러면 계속 10명씩 해서 30명이겠죠. 근데 이 회사는 어떻게 된 거야? 12명으로 줄어든 거죠. 기계 도입함으로 해서. 이게 생산 기술 방식의 변화예요. 사람이 하던 걸 기계로 도입했을 때 그만큼 노동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새로운 상품 제조 기계의 발명으로 상품 생산 공정이 없어지게 되면 이 작업을 담당하던 노동의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본 것이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노동의 수요 곡선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그냥 단순하게 노동 수요 곡선을 본다면 여기는 노동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긴 노동 투입량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요. 노동 가격이 비싸면 적게 쓰고 노동 가격이 싸면 많이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1,000원이라는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 가격이 100원일 때는 10명밖에 못 써요. 근데 노동 가격이 50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20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온 거느냐, 이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쪽으로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느 그 중국집에서 주방장을 고용을 해서 짜장면을 만든다. 짜장면 하나로만 볼게요. 한 사람 고용했을 때 10개를 만들어내고, 두 사람 고용했을 땐 22구슬을 만들어내고, 세 사람 고용했을 땐 36그릇, 네 사람 고용했을 때는 40그릇, 다섯 사람 고용했을 때는 뭐 42그릇.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방은 한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방이 요만큼이고, 여기 이제 홀이다. 여기 주방이다. 그러면 한두 사람, 세 사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네 사람이 되다 보니까는 이제 주방이 좁아지는 거야. 지나가면서 부딪히고 서 있기도 힘들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총 생산량이고요. 평균 생산량, 그 다음에 한계 생산량이라는 게 나와요. 이 한계 생산량이라는 건 뭐냐면 공간은 일정한데 자본과 토지라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가만히 둔 상태에서 생산의 3요소 중에서 노동만을 증감시킬 때, 예를 들어서 주방 한 사람을 썼더니 10그릇을 만들어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그게 두 사람 썼다라는 거죠. 주방 인력을. 그랬더니 22구슬을 만들어내더라. 그럼 이제 이게 평균 10그릇, 11그릇, 12그릇인가요?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10그릇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장사가 잘 돼서 두 사람을 썼더니 더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세 사람을 쓴 거예요. 근데 뭐예요? 주방을 늘리지 않으면서 사람만 계속 집어넣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끼리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주방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방 기구도 더 들여와야 되죠. 그러다가 또 재료도 많이 쌓아야 되죠. 사람도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비좁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어떻게 오히려 평균 생산량이 한 사람 때하고 똑같이 줄어든 거죠. 세 사람에 비해서. 한계 생산량을 뭘 얘기하냐면 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더 투입했을 때 늘어나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10개였는데 두 사람 투입함으로써 몇 개가 늘어난 거예요? 12개가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투입했을 때 몇 개가 늘어났어요? 14개. 22개에서 36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투입했더니 몇 개로 늘어난 거예요? 36에서 40이니까 4개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이게 한계 생산량이라는. 한계 생산량이라는 건 뭐냐면 자본이나 토지는 고정이에요. 고정된 상태에서 뭐만 늘어난다? 노동만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느 일정 수준에 가서는 오히려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한계 생산량의 법칙이라고 하다는데,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는
예전에 농사를 지을 당시에 얘기했던 거예요. 농사. 예를 들어서 그 100평이란 땅에 한 사람을 투입했더니 쌀 10가마가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두 사람 투입했더니 22가 이런 식으로 사람만 많이 땅은 똑같은데 사람만 많이 투입하게 되면 나중에는 오히려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총 생산량이 이런 식으로 하다 급 올라가다 오히려 떨어지는 이제 막 6, 7, 8 이렇게 가면 이제 막 이 총 생산량이 예를 들어서 한 30이나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예요. 사람 비교가 터지는데 오히려 총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강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계 생산량. 한계 생산량은 이렇게 처음에 쭉 올라갔다가 이것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넷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40이면 2개밖에 안 늘어난 거죠. 40에서 42가 됐으니까. 한계 생산량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노동을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총 생산량이야. 쉽게 얘기해서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했는데 총 생산이 얼마나 더 늘어난 거야? 총 생산의 증가분이에요. 열에서 22개 했으니까 12개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제로했을 때는 없었는데 하나가 되니까 열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2에서 36 된 거죠. 한 사람 더 투입했더니 14개가 늘어난 거고 또 한 사람 투입했더니 어떻게 돼요? 36에서 40이 되니까 4개가 늘어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최고로 갔다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걸 나타내는 거고 평균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참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든다는 거죠.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계부 얘기했습니다. 무한정 투입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자본과 토지는 일정한데 노동만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 어떻게 된다? 이쪽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든 늘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점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이렇게 된다면 똑같이 100만 원씩 주던 거였다면 오히려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임금을 줄여서 하겠다 그러면 쓰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안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임금이 줄어들면 사용하겠지만 아까 이제 그래서 그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노동량 임금으로 본다면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더 추가적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그래프가 우하향하는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어차피 많이 썼을 때 총 생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도 비쌀 때는 적게 쓰고 싸면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수학 체감의 법칙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학 체감의 법칙 혹은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은 노동을 한 단위 추가 투입했을 때 증가하는 총 생산량 혹은 총 생산의 증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노동이 제로일 때는 제로였겠죠. 한 사람을 투입하니까 어떻게 돼? 10개가 나온 거죠. 총 생산량이. 제로에서 10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추가 투입했더니 어떻게 돼요? 10에서 22. 그래서 12개가 늘어난 거죠. 또 둘에서 셋으로 한 사람 더 추가했더니 22에서 36으로 증가, 14개 증가한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 그래프가 이런 식인 거죠. 충분히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기업의 입장에서는 노동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고자 할 때 임금이 하락하지 않으면 더 쓰는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경제적인 기본
베이스에 의해서 노동시장이라는 것도 가는 거기 때문에 자, 나머지 이 단기에서만 이런 거예요. 단기에서만. 장기 가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 볼게요. 그래요. 단기라는 거는 토지와 자본은 고정돼 있고 노동만 증감하는 시기를 단기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건 뭐 1년이다, 2년이다, 1개월이다, 2개월 이게 아니에요. 그 시기 그냥. 그 다음에 장기라는 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요것도 같이. 그래서 노동 3요소가 증감이 되는 시기. 자,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내가 아까 제 중국집이라 그랬죠. 중국집이 장사가 잘 되면 처음에 식당을 늘려가요? 아니면 사람을 늘려요? 생각해보세요. 사람을 늘리죠, 종업원을.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고 빨리빨리 서비스하고 또 빨리 드시고 가시고 그러면 회전이 많아지니까. 근데 그렇게 장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장사할 때 첫 번째는 종업원을 늘리는데 그렇게 해도 계속 줄을 선다. 그럼 어떻게 돼? 가게를 옮기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큰 곳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주방도 크고 홀도 크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이게 요 시기가 단기라는 거고요. 노동시장 수요에 있어서 요 시기가 장기로 건너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몇 개월이 되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장사가 잘 된다고 금방 옮겨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든 2년이든 지켜본 다음에 그래도 장사가 잘 되면 그때 옮겨가자.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정확한 시기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단기는 노동만을 증감시킬 수 있는 시기를 단기. 이걸 단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장기에서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를 옮기고 주방도 크게 넓혀가고 주방 기구도 많이 들여놓고 그 다음에 홀도 크게 옮겨놓으면 그럼 사람이 능가하는 것만큼 생산성도 증가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주방은 놔둔 상태에서 사람만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 그게 그래서 이 단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장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발생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계 생산의 법칙을 생산성으로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생산성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사람을 더 많이 썼는데 생산성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어느 일정 시점까지는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근데 일정 시점 넘어가면 어떻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생산성이라는 용어를 써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기업의 장기 노동 수요를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